앞서 보신 것처럼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연이어 강력한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미국은 또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자세한 허리케인 소식과 이번 주 날씨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 강력한 허리케인인 어마가 강타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보다 더 강력한 허리케인 어마가 또다시 미국에 상륙을 하면서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마가 지나간 카리브해 섬들은 쑥대밭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고요. 이 허리케인 어마는 현지 시간 10일 오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젯밤에 플로리다주에 상륙을 한 상태입니다. 상륙 직전에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재발달하기도 했었는데 상륙 직후에는 2등급으로 현재는 세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허리케인 어마는 플로리다주 북부를 지나서 조지아와 엘라베마주 쪽으로 북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허리케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플로리다주인데 이 플로리다주는 지난 주말부터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현재 640만 명이 대피 행렬에 올라섰습니다. 또 앞으로 허리케인이 북상하면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역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한편 대서양에서는 이 허리케인 어마와 함께 두 개의 허리케인이 더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4등급 위력을 보이고 있는 호세가 현재 북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허리케인 호세가 이 어마가 휩쓸고 간 카리브해 쪽으로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네. 또다시 이 카리브해 지역 섬들은 추가 피해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하나는 허리케인 카티아인데 이 카티아는 현재는 열대저압부로 약화가 된 상태이지만 문제는 이 허리케인 카티아의 경우도 지난 금요일에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한 멕시코 쪽으로 상륙을 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또 추가 피해가 발생을 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간 카리브해 지역에들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등급만으로는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 허리케인 어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지난주 휴스턴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하비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느리게 이동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린 게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허리케인 어마의 경우는 비도 비지만 위력적인 강풍을 동반하는 게 특징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속 30m가 바람이 넘어가면 가로등이나 신호등 그리고 전신주 같은 것들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펙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초속 40m의 강풍이 불 경우에는 지붕이 날아가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허리케인 어마가 현재는 2등급으로 세력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최전성기 그러니까 카리브해 섬을 휩쓸고 갈 때 등급이 5등급이었습니다. 이때 최대 풍속이 시속 300km에 달했었는데 시속 300km의 강풍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실 좀 체감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KTX가 가장 빠른 구간에서 달리는 속력이 시속 한 300km 안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에 동반된 바람이 KTX가 달리는 속도로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한 바람이 동반됐기 때문에 허리케인 어마가 지나간 카리브해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가 지금 속출이 하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바부다 섬 같은 경우에는 섬 90% 이상이 황폐화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푸에르토리코와 그 밖의 카리브해 섬 지역에서도 최소 사망자가 27명이 발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허리케인 어마가 이례적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한 것은 따뜻한 바닷물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기에는 아직 좀 다소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바닷물이 뜨거워질 경우에는 이 허리케인 어마처럼 이른바 괴물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도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18호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 하고요. 이 태풍이 어디로 향하고 또 가을 태풍 전망 어떨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허리케인과 태풍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허리케인과 태풍은 똑같은 기상현상입니다. 단지 대서양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허리케인, 인도양에서 발생을 하면 사이클론, 그리고 태평양에서 발생을 하면 태풍, 그리고 호주에서는 윌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상현상인데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 주말 태평양에서는 제18호 태풍 탈림이 발생을 해서 현재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탈림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이고 가장자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탈림은 앞으로 필리핀 북동쪽 해상을 지나서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쯤에는 대만 쪽에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태풍 탈림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태풍 대비는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앞서 허리케인 어마가 따뜻한 바다 위에서 세력을 키웠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물은 공기와 다르게 서서히 데워지고 또 서서히 식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수온이 가장 높은 시기가 9월과 10월입니다. 따라서 이 따뜻한 바닷물이 유지될 때 태풍이 발생을 해서 북상을 하게 되면 아주 강한 세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 태풍이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태풍 차바가 울산에 상륙을 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10월 말까지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해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비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이제 오고 있는데요. 이번 비 얼마나 오나요? 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확대를 하면서 전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여름 못지않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남 창원과 거제, 울산과 부산에서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영남과 호남, 또 충청, 그러니까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남과 전남에는 최고 100mm, 그 밖에 충청과 경북, 제주에는 8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40mm, 서울에서는 1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이 비가 내리면서 주말과 휴일에 좀 답답하게 있었던 미세먼지는 모두 씻겨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